졌으니까. 아, 아프리카 형도 유튜브 형도 어서 오시고. 어제 주말 그래도 토요일에 진짜 그거 마지막에 모나코 승이었는데 프라이승으로 바꿔가지고 배당 욕심내다가 나가려했는데 어제 잘 해서 뭐였죠? 뭐 같지? 나폴리를 마행 갈 걸 그랬나? 근데 전날에 그 배당 욕심 부리다 부러져가지고 그냥 일반승에다 베티스에다가 에이티마드드 프렌 뭐 베티스 실축도 쉽지 않았었고 꼬마도 이제 솔직히 꼬마는 뭐 무승부 뜨는 게 맞는 경기긴 했는데 어쨌든 극장골. 그 극장골도 좀 운이 좀 따르긴 했어요. 제가 토요일에 운이 없었잖아. 귀신같이 일요일에 좀 어느 정도 결과는 좀 운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앙헬코리아 원래 그 밖으로 나가는 건데 수비수가 건드려줘가지고 그게 또 얼떨결에 발 맞고 또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게 원래 컨트롤 미스해가지고 볼이 밖으로 튀는 거였는데 어쨌든 뭐 운으로 좋고 운으로 살고 이렇게 잘 했고 주말 마무리 괜찮았죠. 오후 축구 올킬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괜찮았어요. 중간중간 막 20배짜리도 먹고 하면서 좋았는데 이번 주는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득은 잘 받고 지난주에 오늘 일단은 뭐 아침 경기 몇 경기랑 해서 조금 있는데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분석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페르세폴 대 파우타코. 여기는 이란 팀이고요. 여기는 우즈벡 팀입니다. 이란의 이제 홈 경기에서 펼쳐지는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리그 경기에서 페르세포 올 시즌 5경기를 치러서 3승 2무 6득 2실. 원래 수비가 강점인 팀이에요. 작년에도 이제 작년 이란 리그 우승팀인데 작년에도 이제 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점이 30경기 동안 18골, 이번 시즌도 5경기 2골 실점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이번 시즌도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우타코는 원래 기본적으로 우즈벡의 그 절대 강호에 좀 위치해 있는 우리로 따지면 울산 같은 포지션인가? 어쨌든 그런 팀인데 올 시즌에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지금 20경기 치러서 9승 5무 6패 33득 23실 득실도 지금 좀 많이 망가졌죠. 1위랑 지금 13점 차로 한창 쳐져 있는 그림이고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4경기 연속 무득점을 이어갔었던 지난 경기도 저기 알 와슬가의 경기에서 제가 파우타카의 공격력에 대한 이슈 우리 언더가 1.8 몇 배였나? 역배였는데 그거 주력으로 찍었죠 그냥. 그럼 1대0으로 와슬 이겨가지고 그때도 뭐 주력 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딱 배당만 봐도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 대충 보여요. 파우타크가 원정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많은 양의 득점을 올리기에는 물론 직전 경기 6대0 리그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하긴 했어요. 분위기 세신을 한번 가져가긴 했는데 뭐랄까 지금 당장의 감독 교체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당장 이 경기 지면 감독 잘리는 약간 그런 분위기에다가 이 경기를 뭐 안 져도 잘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당연하지. 지금 망했는데 시즌이 작년에 재작년도 우승인 것 같고 뭐 밥 먹듯이 우승한 팀인데 지금 망가졌잖아. 그런 좀 위기감이 좀 맴돌고 있는 부분이고 페르세폴리스 어쨌든 지난 아침 경기에서 이제 그 알아을리 사우디 이제 뭐 피루미누나 이런 애들이 있는 팀이죠. 저기 뭐야 우리 친구 아이반 토니도 알아을리 소속이고 요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확실히 이제 수비적으로 강점을 많이 보여줬어요. 피르미누를 완전히 제어하면서 뭐 거의 한 골 싸움으로 갔었었고 아쉽게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수비적인 강점 좀 보여줬었다. 배당대로 저득점 무승부 아니면은 베르세폴에 그래도 가져가는 뭐 오바 같으면 2대1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페르세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무가 뜨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 어쨌든 파우타코가 감독 교체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에서 이 경기 결과에 상관없는 것 같아. 교체하는 사이즈인 것 같고 리그에서도 너무 처져 있는 부분들 지난 경기도 홈 경기에서
주전 몇몇 자원들에 대한 누수가 있었던 알 왓을 상대로도 1대0으로 결국 패배를 했었거든요. 이란 원정 경기가 결코 쉽지 않고 페르세폴이 이번 시즌 출발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무가 뜨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페르세폴 사이드로 보고 무승부가 쫄리면은 뭐 언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이게 2대2 무승부가 날 것 같지는 않아. 무가 뜨면 0대0 1대1이지. 그게 쫄리면 언더 배당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길 것 같아요. 분위기상 뭐 여러 가지 감독에 대한 이슈나 이게 걸려있기 때문에 승 사이드로 좀 보겠습니다. 알 와슬 대 알 아울리. 여기는 아랍팀 와슬이 아랍에미리트, 여기 이제 사우디 팀인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일단은 와슬 직전 아침 경기 이제 파우타고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좀 가져갔었고, 그때 당시 이제 공격 쪽에 뭐 리마라든가 여기 주포예요, 주포. 이런 선수들에 대한 좀 결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하일로비치, 이제 황인범 동료였던 저기 쯔베즈다에서 동료였던 그 미하일로비치도 오늘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출전을 할지 모르겠어요. 불투명 사이즈고. 어쨌든 리마는 오늘 경기 복귀를 합니다. 와슬 입장에서는 주포가 돌아오는 부분에 대한, 지난 리그 경기 후반에 교체 투입인가 해서 복귀한 것 같아. 오늘 경기 좀 복귀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 뭐 홈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는 부분을 좀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알 아울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사우디 리그답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골키퍼 쪽에 이제 첼시에 있었던 이제 맨디, 또 로마의 수비수였던 지난 시즌까지 이바네즈나 뭐 아탈란타에 있었던 이제 데미랄 수비 쪽, 그리고 셀타비고에서 굉장히 잘해서 이제 빅클럽을 간다만다 했는데 돈 벌러 간 사우디로 베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어린 놈의 새끼가 좀 야망도 없어가지고 돈 벌러 간다고. 그리고 이제 피르미누, 그리고 이제 마레즈, 또 맨시티에서 굉장히 잘했었고, 뭐 우리의 친구 토니까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그러니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어쨌든 아라울리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부분들은 우려점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는 괜찮아요. 수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공격 쪽에서의 조금 문제가 올 시즌에 좀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페르세폴리스 상대로 피루미누가 완전히 피루미누가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야. 제가 지난 페르세폴리스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려점이, 제가 그때 승 햄무 언더 봐서 다 맞췄던 것 같은데 이거 아라울레가 뭐 좀 똥줄 느낌 났다 이런 식으로 좀 분석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당시도 피루미누가 사실 이게 살라랑 마네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잘 태가지고 잘했었지, 냉정하게 이 선수의 신체적인 능력치나 이런 것들은 높지 않거든요. 결국에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런 리그로 왔을 때 그렇게까지 강점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번 시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지난 경기도 거의 뭐 얘 때문에 1대0이었어요 사실상. 뭐 거의 말아먹었죠. 이번 시즌 전체적인 리그 경기에서도 폼이 많이 빠져있는 모습이고, 마레즈 같은 경우는 뭐 괜찮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좀 고군분투하는 좀 느낌이 나죠. 토니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라울레가 지금 공격 쪽의 문제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와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아라울리의 수비 공간을 뭐 공략을 아예 못할 사이즈는 아니고, 이게 조금은 애매한 사이즈인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라울리가 이기면은 뭔가 다득점해서 이기기보다는 햄무, 결국에는 화력에 있어서 조금 이번 시즌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햄무 사이즈인 것 같고, 와슬이 그래도 복귀자들 핵심 주포까지 돌아오는 상황에서 복귀자들에 대한 이슈도 있는 부분에서 저는 비벼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양 팀의 이번 시즌 성적 같은 경우는 와슬은 이제 2승 1무 2패 사이즈고, 아라울리는 2승 1무 2패. 여기 골득실을 안 적었다. 그러니까 와슬 같은 경우 좀 다득점 경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저기 아라울리 같은 경우 이제 실드 5실점. 그러니까 이게 이름값에 비해서 5경기 동안 득점이 7개밖에 없어요. 이 이름값만 보면 이거 뭐 빅리그에서 씹어 먹었던 애들 여기 지금 다 있는데, 그죠? 7득밖에 없고, 대신 수비는 그래도 사우디리그에 뭐 여러 강팀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 리그 경기 3경기 무승입니다. 승리가 없어요. 원정 경기에서.
지난 챔피언스리그 아침 경기도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였고 리그 경기에서도 이긴 경기는 죄다 홈 경기, 원정 경기에서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려점들이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정배를 볼 거면은 저는 햄머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프렌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언어바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는데 아라을리는 조금 더 뭔가 저득점 느낌이고 와슬 같은 경우 리그에서만큼은 지금 다득점 경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아라을리가 달려들 것 같진 않아요. 와슬도 공격이 나름대로 매섭기 때문에 좀 실리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언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언더 역백 찍는 게.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알 나스르 대 알 라이안. 나스르 같은 경우 이제 뭐 누구야? 날강도의 팀이죠. 여기 사우디고 라이안은 이제 까따르 팀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그 아챔 경기 나스르의 저기 어디야 알 쇼르타? 쇼르타 원정 경기 때는 제가 우려스러웠던 점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호날두가 질병에 관련으로 이슈로 빠지는데 이게 질병으로 빠지는 건지 아니면은 저 알 쇼르타라는 그때 당시 팀의 이라크 원정이었거든요. 나스르가 그러니까 조금 그 지역이 분쟁 지역 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그게 무서워서 빠지는 건지 했는데 귀신같이 접대 축구를 하면서 경기를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나스르가 그냥 거의 그냥 야 그냥 사이좋게 1대1로 하자. 야 우리 승점 3점 무서워서 못 가져가겠어. 그냥 1점만 가져갈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묵혀고 온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날두나 이런 선수들 출전하는 부분이고 수비 쪽에 라포르테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맨시티에 있던 놈이죠. 라이안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아릴랄 상대로 공격 쪽에서의 작업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 뭐 아릴랄이 워낙 공격이 좋으니까 뭐 밀코사나 뭐 칸셀로의 또 아침 데뷔골도 있었고 이렇게 막 실점을 하면서 3대1로 좀 패배를 했었는데 사실 공격은 뭔가 좀 되는데 수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또 부상 쪽에 이제 티아고 멘데스라고 핵심 미드필더 뭐 수비도 가능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자원이 또 빠져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누수까지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공격 쪽에 막 그 게데스나 로저 게데스나 아니면 이제 트레제게 그 아스톤 빌라에 있던 놈입니다. 아스톤 빌라에서 이제 임대로 여러 팀들 막 터키 리그나 이런 데 다녔던 애인데 이런 애들도 이번 시즌 뭐 데려오기도 했고 해서 뭐 화력적으로는 뭐 해줄 수 있습니다만 수비가 좀 나스르 원정 경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나스르 마연승에 3.5 오버사이드로 보겠습니다. 3.5 오버사이드 마법 쪽으로 봅니다. 마법 쪽 한 3대1 정도 3대1 정도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고 파르마 대 이제 칼리아리 아침은 집어치우고 다시 리그 경기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리그 경기로 좀 넘어와서 파르마 대 칼리아리 일단은 파르마가 직전 경기 퇴장당한 이제 칸셀리에리가 출전 정지로 전방에 앞선 빠지고 수비 쪽에 이제 키르카티도 빠집니다. 그래서 누수가 조금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요 정도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 전방 쪽에 로테이션 자원들 이제 조커로 들어가는 공격진에서 조금 이제 뭐 최전방이나 뭐 측면 쪽 해가지고 좀 누수가 있는 부분인데 경기가 조금 일단 파르마 경기가 뭐 꾸준히 이제 파르마 경기를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이게 승격팀이고 되게 막 변수가 있는 딱 그런 그 승격팀의 그런 변수 딱 무슨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런 경기들을 최근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AC 밀란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폴리전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골키퍼 퇴장당하고 추가 시간에 2골 쳐먹고 이제 2대1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우디네세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전에 2골 쳐먹더니 또 퇴장당해가지고 한 골 더 쳐먹고 2대3으로 졌고요. 경기들이 좀 그래. 그림 이상하잖아. 추가 시간 2골 먹고 지고 2대0 이기다가 후반 3골 먹고 지고 지난 레체전에는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2골 넣고 2대2 무승부를 띄웠습니다. 이 경기들이 정상적인 뭔가 분석의 승패 분석의 선에서 좀 떠나 있는 듯한 워낙 좀 이렇게 다이나믹한 경기들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파르마 경기는 제가 첫 경기를 보자마자 이 팀은 다득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도 꾸준히 계속 오바를 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오바 주력이었고 이때는 좀 리스크 있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바를 보긴 했었고, 물론 이게 좀 극장 오바가 뜨긴 했었죠. 리스크 있다고 했었는데 극장 추가 시간 2골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도 뭐 오바에 대한 접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 이제 칼리아리입니다. 칼리아리가 걱정이야. 칼리가 제가 지난 엠폴리전에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칼리가 직전 엠폴리전에 0대2로 패배를 했어요. 홈 경기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때 당시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칼리아리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더 높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올 시즌 칼리아리가 지속적으로 골 찬스에서 메이드를 못 시키고 있다. 그래서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무앤무 보고 치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배팅도 안 했던 것 같고. 지금 칼리아리의 이번 시즌 성적, 득점에 대한 성적을 놓고 보면 XG 값이 지금 7입니다. 그러니까 골 기대값, 칼리아리가 넣었어야 되는 평균적인 값으로 따졌을 때 7골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실제 득점은 1득점이에요. 지난 엠폴리전에도 XG 값이 2가 넘었어. 근데 홈이었는데도 무득점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파르마 오바 개꿀을 하는데 갔는데 오늘 또 못 넣을 수도 있어요. 칼리가. 그럼 혼자 오바를 뛰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금, 야, 어떻게 이렇게 못 넣냐?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4대 리그 중에 가장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 6골이나 지금 날렸잖아요. 몇 경기를 했는데 지금 6경기 정도 하지 않았나요? 6골을 날렸어. 한 경기에 한 골씩 날린 거야, 거의. 그냥 이런 부분들인데, 뭐 다른 의미로 말하면은 평균 회기, 이미 날릴 거 많이 날렸다, 이제는 넣는다, 오늘은 넣는다, 맨키로다가 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지표들이 조금,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죠. 제가 좀 아리까리한 경기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이미 놓칠 만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르마도 뭐 수비에서의 강점이 막 그렇게 큰 팀은 아니죠. 오히려 공격력이 좋은 팀이고 한 팀이기 때문에, 칼리가 좀 평균 회기로 들어간다면 오늘 좀 골 좀 도와주고 하면은 다득점을 갈 만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오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마스 대 사우스햄튼. 요 경기는 일단은 사셈 얘기를 먼저 하면, 사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칼리아리의 저 엄청난 골 결정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골 전환율, 그러니까 XG 값, 본인들이 만든 찬스에 비해서, 슈팅 찬스에 비해서 골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빈도, 그런 게 가장 기록적으로 안 좋은 팀이 사우스햄튼입니다. 그 다음이 맨유예요. 맨유는 제가 골 결정력에 대한 이슈로 항상 얘기를 했잖아. 지난 시즌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고, 이번 시즌 그 초반에도 계속 날려먹었다고. 근데 어쨌든 사우스햄튼이 주도적인 축구 운영, 2부 리그에서의 그런 좀 씹어먹던 포스를 1부 리그에서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강팀 상대로 잡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지. 동물인데 이게 사자를 상대하는데 좀 차라리 뭐 고슴도치나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애들이 맞지, 막 그 뭐야, 그 오솔인가? 이런 공격적, 뭐 그 동물 있잖아, 겁대가리 없는 동물. 그런 맨키로다가 오히려 달려드니까 오히려 그냥 당해버리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변수적인 측면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우스햄튼도 이미 날려먹을 거 다 날려먹었어. 오늘 귀신같이 평균 회기로 훌고 골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결국 좀 변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머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어쨌든 드러내는 문제점은 점유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본머스가 이라울라 감독, 라요에서도 강력한 압박을 통한 역습, 이런 축구를 본머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점유가 잘 안 돼요. 역습 뺏어서 역습은 잘 가는데 본인들이 가둬놓고 패거나 본인들이 위주로 이렇게 공을 가져가는 그림에 있어서는 약점이 계속해서 지난 시즌부터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스햄튼은 점유 자체는 할 줄 아는 팀이에요. 그게 이제 실속이 없어서 그렇지. 어쨌든 직전에 이스위치전은 아무래도 2부에서 올라온 팀끼리 맞대결이다 보니까 그런 강점 정도는 보여줬는데, 물론 무승부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아쉽게. 그래서 생각보다 사우스햄튼이 공을 많이 갖고 공격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그런 골 결정력에 대한 이슈를 좀 갈증을 씻어낼 수 있으면은 다득점으로 가면서 사셈이 어떤 승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림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당장에서 그런 변수를 체크할 바에는 오바를 찍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셈이 보여주는 수비적인 부분들, 또 사셈이 어쨌든 점유 축구잖아요. 본머스는 뺏어서 역습 가는 축구야. 상성상으로 본머스가 뭐 오히려 낫죠. 오히려 본머스가 가둬놓고 패는 그림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는 의심스러운데, 지금 같은 그림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쫄리면 오바를 찍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본머스 승의 다득점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본머스 승의 다득점 사이드. 본머스 같은 경우 뭐 장기 부상에 빠진 타일러 아담스 미드필더 자원 제외하고는 뭐 특별한 누수는 없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전 수비에 대한 누수 뭐 요 정도는 좀 가지고 있으면 미드필더 자원도 한 명 빠져 있고 초반에 해가지고 요 정도. 마지막 비아레알 대 라스팔마스. 어서 오세요. 요 경기도 변수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비아레알의 아요세 페레즈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약반 것처럼 한다고, 약반 것처럼 잘한다고 오심 보여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채팅에 혼났는데 무슨 약반은 드립을 치냐냐고. 어쨌든가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막판부터 좀 잘하긴 했어요. 아요세 페레즈가 비단 올 시즌만 잘하는 건 아니고 사실 지난 시즌 막판부터 폼이 올라왔는데 올 시즌 뭐 굉장히 잘하고 있죠. 지금 7경기 6골. 거기에 뭐 연계도 좋고 그 슈팅에 대한 어떤 그런 순도, 굉장히 슛도 날카롭고 굉장히 좋은 폼을 거의 뭐 비아레 명실상부 바이나를 제외하면 에이스였는데 어쨌든 간에 부상으로 빠집니다. 오늘 경기 부상으로 빠지는 이 공격. 결국 비아레알 같은 경우 올 시즌 드러내는 문제는 수비에서의 강점은 전혀 없어요. 비아레알이 수비에서의 강점은 그렇게 없는 팀이라 언제든지 골을 내줄 수 있는데 화력으로서 그거를 좀 찍어 눌렀던 경기들이 많거든요. 뭐 꼬마전도 2실점했지만 2득점 하면서 비겼고, 셀타비고전 3골 쳐먹혔지만 4골 넣고 이겼고, 뭐 바르셀로나전은 어쩔 수 없었고, 뭐 에스파뇰 마요르카 같은 공격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도 실점을 했지만 결국 이제 멀티 득점을 올리면서 2골 넣으면서 이겼잖아요. 결국 골로서 해주는 팀인데 골잡이가 빠진 부분이 아쉬워요. 여기 이제 제라드 모레노 기존의 주포도 빠져 있고요. 빠져 있고 여기에 이제 피노 측면 공격 자원도 불투명. 그나마 이제 바에나 정도는 살아 있긴 합니다. 바에나는 뭐 굉장히 잘하는 이선 자원이죠. 여기 알비올 수비 쪽 베테랑 수비수 센터백 불투명 좀 떠 있는 부분인데 라스팔마스도 주포가 빠져요. 측면 쪽에 이제 하미레즈 올 시즌 3골 1도움에 라스팔마스가 공격에도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 자원인데 부상으로 오늘 빠집니다. 직전 경기 다쳐가지고 오늘 빠지고, 지난 경기부터 해가지고 라스팔마스가 수비에 구멍이 났었잖아요. 결국에 뭐 베티스 상대로 1실점으로 그래도 뭐 터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베티스가 찬스를 많이 날렸어요. 골대도 맞추고 막 골대 앞에서 날리고 그랬던 부분에서 뭐 측면 쪽에 마빈박이나 중앙 쪽에 이제 뭐 마르몰, 뭐 맥케나 이 노리치에 있던 놈, 아니 노팅엄에 있던 놈이죠. 이런 수비 쪽 자원들, 뭐 또 공격에서의 주포 이런 자원들이 빠지는 부분이라 이게 사실 아요세 페레즈만 있었으면은 그냥 생각 없이 비아슨, 비아 마헨 이렇게 접근을 했어도 되는 포인트인데 아요세 페레즈가 빠진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올 시즌 비아레알이 10골을 넣고 있는데 혼자서 6골을 넣고 있어요. 이게 조금 그렇죠. 참 여기 실내선도 빠진다. 골키퍼도 주전 키퍼도 빠집니다. 라스팔마스 주전 키퍼도 골키퍼에 대한 누수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려운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두 팀의 문제는 수비예요. 공격은 비아레알 뭐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고 라스팔마스도 공격력 자체는 준수합니다. 언제든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경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해요. 대신 수비가 막살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좀 오바에 대한 접근을 고민했는데 기준점이 3.5야. 3.5인데 주포가 빠져 있어. 좀 이게 머리가 아픈 거지. 야, 이게 주포가 빠졌는데 2.5도 아니고 3.5네? 언어버가 일단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 승패로 찍자니까 또 어쨌든 간에 변수적인 측면 이제 아요세 페레즈가 빠졌는데 비아레알 같은 경우 수비가 문제잖아요. 이게 다득점 무승부로 갈 수도 있어요. 2대2 무승부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제 결국에 득점에 실패하면서 실점을 하는 상태에서 득점에 실패하면서 1대1 무라든가,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보여주는 기본빵의 경기력에 있어서는 비아가 더 좋긴 합니다. 일단 화력적인 부분에서 라스보단 조금 더 낫긴 해요. 라스도 나쁘진 않은데 비아레알은 괜찮으니까 수비는 둘 다 문제긴 합니다만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똥배로서의 메리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비아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하고, 어느 번은 쉽진 않은데 이게 일정이 어쨌든 타이트하잖아요. 양팀 다 지금 개 오버스러운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주포에 대한 결장, 또 일정의 타이트함에 있어서 선수들이 뭐 시종일관 공격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뭐 3일 만에 또 주중 경기 후에 바로
오늘 경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언더로 좀 틀겠습니다. 근데 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다. 경기가 워낙 좀 오버스러운 측면도 있어가지고 이건 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배당도 얼마 안 되고.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